이게가 왜 이래? 저리 가. 긴장한 남성의 목소리가 시골 마을에 울렸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돕는 온순했던 백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광경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남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미친 건가? 백호의 온몸은 피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개는 그냥 지나가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민지, 백호 사이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인연이 숨어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해요. 어느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 73세 현숙 할머니는 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고 7살 손녀 민지는 평소처럼 집 앞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하고 넘겼을 텐데 이 차는 달랐습니다. 속도를 점점 줄이더니 민지가 있는 곳 근처에서 완전히 멈춰 선 거예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안녕 꼬마야. 혹시 길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아저씨가 찾는 곳이 있는데. 순진한 민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요? 남성은 점점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민지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차에 타서 같이 가보자.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멍, 멍. 어디선가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흰색 털을 한 진돗개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성과 민지 사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머니, 살려줘. 진돗개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짖어댔습니다. 털을 바짝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남성이 민지에게 한 발짝도 더 다가올 수 없도록 막아섰어요.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진돗개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흰 진돗개는 단순히 짖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계획이라도 있었던 듯 할머니가 올 때까지 정확히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도대체 이 개는 누구일까요? 왜 민지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잠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진돗개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백호였어요. 백호는 단순한 떠돌이개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밤, 현숙 할머니는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약하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죠. 밖으로 나가보니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하얀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직 어린 진돗개였는데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목에는 끊어진 줄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혼자 손녀를 키우느라 힘든 처지인데 이 작은 생명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얘야, 비 맞으면 안 되지. 일단 처마 밑으로 와. 할머니는 강아지를 처마 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우유와 밥을 조금 내다 줬죠. 먹어라. 배가 고팠을 거야. 강아지는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순식간에 밥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날 밤부터 강아지는 할머니 집 앞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줬고 강아지는 할머니와 민지를 지켜보며 지냈죠. 민지도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점차 친해지더니 이름까지 지어줬죠. 할머니, 이 강아지 이름을 백호라고 불러요. 하얗고 용감해 보여서요. 그런데 백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호는 보통 개와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백호의 특별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백호가 온 지 한 달 후였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 도둑이 들었어요. 김씨댁 창고에서 농기구를 훔치려던 도둑이었는데 백호가 먼저 알아채고 짖기 시작한 거예요. 멍, 멍, 멍. 백호의 짖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보니 정말로 도둑이 있었던 거죠. 도둑은 백호의 짖음에 놀라서 도망갔어요. 김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떻게 저 개가 도둑을 알아챘을까? 우리도 몰랐는데 말이야.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더욱 신기했어요. 마을에 사는 치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한참 찾아다니고 있을 때 백호가 나타났어요. 백호는 할머니 앞에서 멈춰서더니 천천히 집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몇 걸음 걸었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걸었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개가 어떻게 길 잃은 할머니를 안내할 생각을 했을까? 진짜 신기해. 마치 사람 같아. 세 번째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많이 나서 현숙 할머니가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백호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백호는 민지가 잠든 방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밥을 주러 가도 먹지 않고 계속 민지 곁을 지켰죠. 그런데 그날 밤 민지의 열이 갑자기 더 올라갔어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백호가 갑자기 현숙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멍, 멍, 멍. 평소에 밤에는 조용히 지내던 백호가 갑자기 짖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가 깨서 민지를 확인해 보니 아이가 열경련을 일으킬 뻔한 상황이었어요. 덕분에 할머니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민지는 무사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그때부터 백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이 정말 똑똑하구나. 사람보다 더 세심한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백호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 영리해.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알아채더라고. 맞아. 그리고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것 같아. 마치 경비견 같다고. 신기한 게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채는 것 같아. 진짜 특별한 개야. 백호는 점점 마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백호의 진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리고 그 능력이 곧 민지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시 그날 오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호가 남성과 민지 사이에 뛰어든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남성은 할머니를 보자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백호를 무력화하려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어요. 이 개가 왜 이래? 저리 가. 하지만 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남성을 견제했어요. 마치 내 몸을 넘어가려면 먼저 나를 쓰러뜨려라라고 말하는 듯 했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자국 소리, 아이의 울음, 그리고 백호의 목숨 건 짖음이 섞였습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할머니는 다급히 민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73세의 몸으로는 빠르게 달려올 수가 없었죠. 그 사이 남성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아이를 빌려주세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200m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남성은 결국 백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백호는 옆으로 피했지만 그 순간 남성이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그만 와. 아저씨가 재밌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민지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바로 그 순간 백호가 움직였습니다.
남성의 다리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게가. 하지만 백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이 악 물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73세 할머니의 입장에서 7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백호가 남성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순간 남성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아, 나, 이게가. 남성이 백호를 떼어내려고 발버둥쳤지만 백호의 턱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강한 악력으로 남성의 종아리를 꽉 물고 있었거든요. 으악! 남성은 다른 다리로 백호의 옆구리를 힘껏 찼어요. 백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잠깐 입을 벌렸어요. 그 틈을 타서 남성이 뒤로 물러났죠. 백호는 옆구리를 맞고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다시 잡았어요. 털을 더욱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르르르. 멍. 백호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맹수가 내는 소리 같았죠. 그 사이 할머니가 겨우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민지를 품에 안고 집 쪽으로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이 늙은 거사. 남성이 할머니와 민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바로 그때 백호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남성이 할머니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백호가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남성의 팔을 향해 날아갔죠. 으악! 백호의 이빨이 남성의 팔뚝에 깊숙이 박혔어요. 남성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백호는 남성과 함께 바닥에 굴러떨어졌지만 여전히 팔을 놓지 않았어요. 나, 놓으라고. 남성이 자유로운 팔로 백호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백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마치 내가 죽더라도 민지는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지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이 미친 개가 왜 이래? 남성이 백호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백호가 입을 벌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남성과 할머니 사이에 다시 자리를 잡았죠. 이제 백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옆구리는 부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더욱 맹렬했어요. 그르르르. 멍. 멍. 남성도 만만치 않게 다쳤어요. 팔뚝과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너를 먼저 처리하고 아이를 데려가겠다. 남성이 주변에서 더 큰 돌덩이를 주워들었어요.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이었죠. 백호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백호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돌덩이가 백호가 있던 자리의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죠. 휙.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돌을 던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백호는 계속 피했지만 네 번째 돌이 백호의 어깨를 스쳤어요. 끙. 백호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여전히 민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성이 마지막으로 큰 돌을 들고 백호를 향해 달려갔어요. 이제 끝이다. 남성이 돌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백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성의 손목을 물었어요. 남성의 손에서 돌이 떨어졌죠. 으악! 이게가 정말. 두 존재가 바닥에서 뒹굴며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어요. 남성은 백호를 떼어내려 했고 백호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삐, 용, 삐, 용.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젠장. 경찰이. 남성은 당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쉬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백호를 발로 차서 떼어내고 민지를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백호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남성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꿋꿋하게 서서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멍, 멍, 멍. 이번 짖음은 달랐어요. 고통과 분노, 그리고 민지를 향한 사랑이 모두 섞인 절규였어요. 마치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지나갈 수 없다. 민지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고 외치는 것 같았죠. 남성은 그 모습에 잠깐 주춤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들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끈질긴 개는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미친 건가? 백호의 온몸은 피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마을 입구쯤에 도착한 것 같았죠. 남성은 마지막으로 백호를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발을 물어버렸어요. 으악! 남성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순간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어요. 남성은 이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호를 떼어내고 절뚝거리며 자신의 차로 뛰어갔죠. 젠장.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남성이 차에 올라타서 급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경찰차와 마주치기 전에 다른 길로 도망쳤어요. 백호는 마침내 힘이 다해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민지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민지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백호야, 백호야. 민지가 울면서 백호에게 달려갔어요. 백호의 흰 털은 피로 얼룩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백호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민지야, 괜찮다. 내가 지켜줬으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어쩔 뻔했니, 백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찰관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진돗개 백호가 지켜줬습니다. 정말 용감한 개네요.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백호는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간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그 며칠 동안 민지는 백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며 간병을 했죠. 백호야, 빨리 나. 우리 같이 놀아야 해.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상습범이라는 거였어요. 만약 백호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린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진돗개 백호가 지켜줬습니다. 정말 영웅 같은 개네요. 어떻게 이렇게 영리할 수 있는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백호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그날 이후 백호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죠.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백호를 돌봐주셨고 아이들은 백호를 천사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이제 백호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집안에 백호만의 자리도 만들어줬죠. 백호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평생 함께 살자. 내가 우리 집의 진짜 수호천사구나. 민지도 백호를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백호를 찾았죠. 백호야, 나왔어. 오늘도 지켜줘서 고마워. 너는 내 영웅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백호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저런 개를 만나는 건 정말 복이야.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긴 존재가
삶의 가장 큰 은인이 됩니다. 백호는 단순한 유기견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그리고 충성을.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호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야. 민지를 지켜달라고 보내주신 거야. 3개월 전 비 맞던 그 작은 강아지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민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해요. 우리 백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개야. 나를 구해준 영웅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이기도 해.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바꾼 백호 같은 존재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도운 작은 생명이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죠. 백호와 민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3개월 전 비 맞은 작은 강아지에게 보여준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손녀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인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백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만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백호와 민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였죠?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답니다. 특히 백호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민지를 지키는 장면에서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백호 같은 특별한 동물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친절이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벨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백호처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